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연료전지의 그 물질 전달 손실, 즉 대류에 의한 물질 전달 손실을 하기 전에 여기 유체역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유체역학에 대한 이론을 맛보기로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체역학 전문가는 아니고 사실 뭐 이걸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뭐 최소한 6개월, 1년에 걸쳐 배우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 이론과 그 이론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룰 건 크게 이제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할 그런 그 유체역학 방정식인데요. 이 방정식이 또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만 달러의 어떤 상금이 걸린 그런 퀴즈도 있는데 그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 유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체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체는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죠. 여러분들 그 물을 생각하시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상이 있죠. 세 가지 페이스가 있는데 이제 고체, 액체, 그다음에 기체. 그래서 고체는 이제 얼음이고 그 얼음은 이제 결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 분자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액체는 어느 정도 분자들 간에 그 인력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묶여 있지만 마음대로 또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한 그런 상태고 기체는 이게 완전히 이제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체를 유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액체와 이제 기체를 유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유체와 고체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그 고전적인 유체역학 이론에서는 이제 어떤 그 전단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그 면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면에 이제 수직으로 힘을 주는 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죠.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주는 이런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응력이라고 하고 뭐 스트레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전단력을 줬을 때 이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유체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변형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그 유체라고 한다. 고체는 살짝 그 변형은 되지만 우리가 전단력을 주지 않으면 다시 이제 원래 위치로 회복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체는 회복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성질을 유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 응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유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 정의도 일리는 있지만 유체는 어떤 그런 분자들 간의 인력들이 어, 완전히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 그런 상태를 뭐 유체라 한다. 뭐 그렇게 그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유체를 그 지배하는 방정식, 기본 방정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유체에서는 이제 그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질량 보존, 즉 유체가 가지는 질량이 뭐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전기장 같은 경우에도 연속 방정식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전기장의 경우에는 이게 그 전하의 밀도가 되고 여기가 이제 그 전기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유체의 밀도가 되고 V는 유체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자연계 기본적인 원리인 그 운동량 보존과 그 에너지 보존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이건 별게 아니라 뉴턴의 이 법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F는 ma 요 식이 있죠.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이 요걸 P를 mv로 표시를 하면은 운동량이 되죠. 그래서 운동량으로 우리가 기술하면은
즉 그 운동량이 뭐 충돌 전후에 이렇게 보존된다. 그런 법칙과 동일합니다. 그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그 나베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체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고, 제가 이 강의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긴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사한데요. 즉 여기 U라는 건 이제 그 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유체의 속도. 그 다음에 요 P는 이제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어떤 단위 부피당의 어떤 그 압력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미우라는 건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점성도, 점성 계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커시티를 얘기를 하고 있고, G는 중력 가속도.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라운드 T분 라운드 U 한 게, 즉 U를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바로 이게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항이 가속도고, 요것도 사실 이제 가속도 항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이 하나의 가속도를 의미하고 있고, 우변은 이 가속도에 대항하는 게 바로 힘을 질량으로 나눈, 즉 단위 질량이 가진 그런 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압력의 그레디언트, 이제 압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점성 때문에 생기는 그 전단력이 될 거고, G는 이제 중력 때문에 생기는 어떤 어, 볼륨에 작용하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베르노이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 베르노이 방정식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에너지라는 건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죠. 고전적으로.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mgh로 표현되고, 중력장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u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에 이제 FS라는 건 이제 E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일을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이제 뭐 증가시키는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 세 합이 바로 토탈 시스템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탈 시스템 에너지가 그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는 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식을 모양을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즉 힘에 대응하는 게 이제 압력이고, 그 다음에 질량에 대응하는 게 이제 밀도 로가 되고, 속도는 역시 같고요. 그 다음에 mgh가 이제 로gh로 바뀐 거,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에너지 보존을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유체에 작용하는 방정식은 크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짜잘한 뭐 파스칼의 원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좀 그 국소적인 그 원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는 이 세 가지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사실 더 크게 보면 하나의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대론에 의하면은 질량 자체도 이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즉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고, 에너지와 질량이 보존되면은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겠죠. 왜냐하면은 에너지는 그 운동량과 질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루트 P제곱 C제곱 플러스 M제곱 C4상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상대론적인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그 한 가지 원리 때문에 다 이런 그 식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 자체도 바로 해밀토니안 자체가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H 푸사이가 E 푸사이라는 요 슈레딩거 방정식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우주를 구성하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뭐 어떤 건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점탄성이 없는 유체를 우리가 그 뉴토니언 그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점성, 비스커시티가 없고 이제 탄성, 이제 시브하지 않은 그런 유체를 말하는 건데, 이게 뭐 굳이 점탄성이 없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점탄성이 없다고 이제 일단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어떤 그 수학자인 클로드 나비에와 영국의 이제 조지 스톡스,
가 이제 발견한 그런 법칙인데 뉴턴의 이 법칙을 이제 유체역학에 적용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지 가브리엘 스톡스는 그 아버님이 이제 목사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케임브리지 교수를 하시고 또 그 뭐 루커스 그 석좌 교수도 하고 그 뉴턴 했던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스티븐 호킹까지 그 명목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뭐 공대생이라면 뭐 스톡스 정리도 있고 뭐 스톡스 시어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수학과 물리학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귀족의 어떤 그 칭호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 그 이론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만약 비압축성 유체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의 어떤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이죠. 시간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이 있고 여기 이제 그레디언트가 있고 라플라시안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여기 다시 이제 u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푸는 거는 이 u 속도를 구하는 거고 속도와 이제 압력이 하나의 그 변수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그 3차원이기 때문에 각각 x, y, z에 대해서 그 세 개의 어떤 디멘전이 있기 때문에 식이 이제 세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식이 세 개가 있고 미지수는 그 ux, uy, uz 즉 속도 벡터에 대한 성분이 이제 세 개가 있고 우리가 압력도 이제 모르는 거니까 미지수 네 개니까 이걸 네 개를 어떻게 푸느냐 미지수가 네 개고 식이 세 개인데 여기에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continuity equation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요 식 자체는 연속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 식이 네 개고 미지수가 네 개니까 요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이제 그러니까 요 항이 이제 바로 그 대류에 대한 어떤 그 대류 전달의 그 텀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항은 이제 그 전단 응력, 즉 뮤가 있는 요 부분은 이제 전단 응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항을 의미하고 요건 이제 압력에 대한 그 어떤 그 전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G는 이제 중력에 의한 어떤 전달, 즉 무게 때문에 유체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그 현상을 이제 기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만약 이제 압축성 유체가 컴프레시브 하다면은 그러면 좀 식이 이제 하나 여기 하나 추가가 되는데 어떤 항이 추가가 되냐면은 3분의 1 그림이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직 응력 항이 이제 더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물과 같이 우리가 이런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이 잘 되지 않죠. 그런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압축성 유체는 뭐 가스를 생각해도 되고 근데 가스도 일반적인 어떤 가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즉 마하 최소한 0.3 이상으로 빨리 움직일 때는 이제 움직이는 속도 때문에 이 가스 자체가 볼륨이 이제 압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이제 차이점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할 이 100만 달러가 상금이 걸린 그 밀레니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나비의 스톡스 그 방정식에 어떤 해가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만약 해가 존재한다면은 그게 이제 스무스한지, 즉 스무스하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그 연속이면서 이렇게 그 완만하게 움직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미분 가능하고 뭐 그런 형태의 어떤 해가 이제 있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건데 구체적인 이제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과 시간에서 초기 속도 장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속도 벡터와 하나의 스칼라 압력 장이 존재하여 모두 매끄럽고 전역적으로 정의되는 요게 이제 매끄럽고 전역적으로 정의된다는 게 이제 어, 스무스니스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베스톡스 방정식 해가 존재한다라는 게 하나의 그 정리인데 이 정리가 어, 맞는지 아니면 틀리다면은 그 반례를 제시하라 이런 게 이제
이 밀레니엄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레이 수학 연구소에 들어가시면은 이 연구소에서 그 제시한 7가지 그 밀레니엄 그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 포항카레 추측 하나가 이제 해결됐고, 나머지 6개가 아직 그 퀴즈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그 솔루션을 제시하면은 이제 100만 달러의 어떤 그 상금을 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 그 요 앞에 좌변에 있는 텀이 바로 이제 그 가속도 항이고, 요거는 이제 대류에 의한 그 항이라고 했죠. 가속도의 그 대류에 의한 그 항을 의미하고, 요건 이제 프레셔 항을 의미하고, 이건 이제 그 중력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비스커시티, 즉 어떤 그 전단 응력에 의한 그런 영향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체 움직임이 요 3가지 힘에 대해서 이제 좌우가 되는데, 그러면 요 방정식에 해가 존재할 것인지가 일단은 퀘스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고 이제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즉 이게 V와 V 그다음에 dot gradient라는 이런 항들이 다 비선형 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형 방정식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같이 랍시안하고 바로 이런 시간에 대한 한 이런 항으로만 이루어진 걸 우리가 선형 방정식이라 하고, 나머지 이런 상수항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이게 비선형 방정식이 되는데, 이런 그 비선형 런리니어 방정식 때문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그 터뷸런스, 즉 어떤 터뷸런스 현상이 일어나고,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예측하기 힘든 그런 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케오스 이론과 연관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자연계 자체가 이 법칙 자체가 그 뉴턴의 이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즉 뉴턴의 이 법칙을 어떤 유체가 따르는 건데, 이 그 유체가 뉴턴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 고전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해가 존재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자연계가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그 솔루션을 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그 양자역학적인 그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고전적인 그 뉴턴의 이론은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유체 역학의 기본 가정도 유체가 연속적이고 연속적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세상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불연속적이고, 이런 유체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들 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이제 그 이런 그 뮤, 즉 이런 그 비스커시티를 그 주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적으로도 이런 그 나베스톡스 방정식이 맞다라는 걸 완전히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그 브라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라운 운동은 아인슈타인이 그 해답을 제시한 그런 이론인데,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꽃가루가 이렇게 날릴 때 이게 랜덤하게 운동을 하죠. 랜덤하게 운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베 스톡스 방정식으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분자 자체가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충돌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야만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그 원자론을, 즉 이 세계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그 원자론을 그 하나의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나베스톡스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이런 브라운 운동 같은 걸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그 발레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이 점성계수, 즉 비스코시티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뮤를 이제 우리가 점성계수 비스코시티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건 이제 전단 응력이라는 아까 이 유체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이 힘을 우리가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 응력이 이 점성계수 곱하기
어떤 시간당 전단 변형률로 주어집니다. 시어 스트레인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 어떤 그 지면에 이렇게 유체가 있을 때,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위에 이렇게 유체를와 같이 속도 v로 흐르는 어떤 판을 위에 우리가 두고 이 판을 속도 v로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유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안 움직이다가 위에 있는 그 판이 움직이면은 요 어떤 마찰력들 때문에, 즉 점성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유체들이 전부 다 이제 끌려가는 거겠죠. 끌려가는데 맨 바닥은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바닥은 또 이 바닥의 어떤 마찰력 때문에 그 바닥에 있는 유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뭐 non slip condi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때 뉴턴의 어떤 점성 법칙은 이게 속도가 이제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해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탑 속도와 V와 같이 움직이는 이 판의 경우에는 속도 요 바로 밑에 있는 유체도 속도 V로 움직이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속도 감소해서 바닥에서는 정지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가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요 각을 바로 우리가 만약 감마로 했을 때 이 감마의 어떤 시간당 변화율, 즉 감마 더트를 우리가 dt분의 d 감마라고 하면은, 즉 시간당 이 각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바로 전단 변형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이 감마 다트를 의미하고, 그럼 요게 점성 계수 곱하기 감마 더트 한 게 바로, 즉 미우 곱하기 감마 다트 한 게 바로 이제 이 전단 응력이다, 타워라는 얘기죠. 요 식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 감마 더트는 또 뭐 같냐면은,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우리가 만약 그 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하나의 그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요 각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 반지름 곱하기 즉 반지름이 여기서 h에 해당하고 h 곱하기 감마 다트 한 게 바로 여기서의 어떤 속도가 되겠죠. 속도. 순간적으로 요점이 이제 원운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v가 r 오메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요게 r에 해당 h고 오메가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감마 더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감마 더트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h분의 v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높이분의 이 속도가 이제 바로 이 시간당 전단 변형률이 되고, 그 값은 요 바로 기울기죠. 요분의 요거니까 이제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 있으면 이제 타워는 뮤 곱하기 요 높이가 이제 y가 올라갈 때 요 속도를 우리가 u라고 했을 때 dy분의 du,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워는 뮤 곱하기 h분의 v, 요 형식의 식도 이제 만족하게 되고, 임의 높이 y에서는 요 기울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바로 뮤가 되는 거죠. 이 기울기가 h분의 이제 v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기울기 곱하기 이제 기울기 곱하기 y 한 게 바로 요 높이 y에서의 그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를 뭐라고 하냐면은, 즉 라운드 y는 이제 그냥 dy라고 보셔도 되고, 즉 높이가 올라갈 때 속도 변화가 얼마나 생기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바로 이제 속도 구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구배가 있기 때문에, 즉 유체 입자 간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 구배가 생긴다. 만약 마찰이 없다면은, 즉 점성이 없다면 속도 구배가 생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위에 판은 그냥 자기 혼자 흘러갈 텐데, 밑에 있는 이런 유체들을 이제 끌고 가는 게 바로 이 점성 때문에, 즉 마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점성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런 그 유체 그 분자들 간의 하나의 그 반데르발스 포스 때문에 이 점성이 생긴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어보면은 어떤 그 유동의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점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떤 무차원의 어떤 그 단위가 없는 그런 차원의 그 수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이런 그 레이놀드 넘버라는 걸 이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본 레이놀즈가 이제 제안한 그 수인데요. 어떤 수냐면은 이제 관성에 대한 힘, 즉 분자가 이제 관성에 대한 힘을 의미하는 거고, 분모가 이제 점성에 대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 둘 사이의 비를 얘기하는 거고, 즉 레이놀드 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관성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고, 값이 작으면 이제 점성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그 차원이 없는 그런 수가 되고, 요걸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로 VL이 되고요. 분모에 해당하는 게 이제 미우가 됩니다. 그래서 점성이 들어가니까 이제 미우가 들어가겠죠. 로는 이제 밀도고, 이제 V는 속도고, 유체 속도고, 그 L은 어떤 특성 길이, characteristic length라고 해서 만약 유체가 어떤 그 파이프를 통해서 흐른다면은 그 파이프의 어떤 반경에 해당하는 파이프의 그 지름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런 레이놀드 수가 그 작으면 어느 정도 작아지냐 하면 2100 미만이면은 요 플로우 자체는 이제 그 충류라고 해서 그 라미나 플로우 해서 유체가 그 어느 정도 그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면서 흐름이 유지되면서 이제 가는 걸 우리가 충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값이 충분히 크면은 또 어느 정도 이상 크냐 하면은 이제 한 4000 정도를 초과하면은 이게 터뷸런트 플로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뷸런트 플로우는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 때 난류가 이렇게 생겨서 비행기가 덜컹덜컹 하는 게 있죠. 그런 걸 우리가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 아주 측류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흐르는 데 비해서 난류는 흐르다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이 불규칙적인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더 그 난류가 심해지면 이제 케오틱한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레이놀드 넘버를 도입한 이유도 뭐 서로 다른 유동이라도 만약 이 레이놀드 넘버 값이 같다면은 그럼 이 유동의 형태가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조금 유식한 말로는 이제 동적 상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시밀러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스케일에 상관없이 이 레이놀드 넘버 값이 이제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점성 계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좋은 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 점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건 이제 크게 기체인 경우와 액체인 경우가 다른데요. 여러분들 그 경험적으로 보시면은 그 기체인 경우 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 분자들 간의 어떤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진다는 얘기가 서로 이제 충돌도 많이 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즉 이 점성이 어떻게 될까요?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받으니까 더 이제 걸쭉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이제 식이 바로 이제 파워로우가 있고, 그래서 뮤제로는 이제 여기 273K에서 즉 0도씨에서의 어떤 비스커시티 값이 되고, 뮤는 고온도에서의 그 비스커시티 값이 됩니다. 그게 이제 T0 분의 T의 어떤 그 n승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 에어 같으면 n이 0.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더랜드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상기체의 어떤 상태 방정식으로 구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은 또 뮤제로분의 뮤가 T0분의 T의 2분의 3승에다가 요 서더랜드 템퍼러처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양이 조금 더 요보다 이제 복잡해지죠. T 플러스 S분의 T0 플러스 S,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T0는 273K이고 에어의 경우 이제 서더랜드 템퍼러처가 100K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만약 뭐 200 0도씨가 아니라 상온에서 즉 300K에서의 그 미국 값을 구하고 싶다 하면 T에 이제 300을 집어넣고 T0에는 273을 집어넣고 S에는 100을 집어넣으면 미국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에는 0도씨에서 17.4 마이크로 파스칼 세크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온에서는 요 값이 증가해서 18.6까지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액체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액체의 경우도 역시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 점성이 감소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액체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 분자들 간의 어, 어떤 인터랙션 즉 효과 때문에 즉 어떤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이렇게 감소한다. 그 감소하는 이유는 이제 온도가 이제 활발해지면은 얘네들이 이제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테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이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응집력이 이제 떨어지게 돼서 점성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의 경우에 뮤와 뮤제로 관계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 A, B가 전부 다 이제 음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 자체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뮤도 역시 비스커시티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여기 뉴라고 해가지고 이 뮤를 그 밀도로 나눠준 로로 나눈 요걸 우리가 동점성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키네마틱 비스커시티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파라미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나비의 스톡 이퀘이션의 좀 구체적인 그 응용 사례로서 우리가 이런 원통에 이렇게 유체가 흘러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이제 스테디한 경우, 즉 시간에 대한 그 항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fully developed, 즉 U가 이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U 항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중력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이제 무시하겠다. 그 경우에 이제 나비스트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첫째 항하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가 없기 때문에 얘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G도 없어지기 때문에 요 두 항만 살아남는 거죠. 즉 그레디언트 P, 즉 압력 변화하고 그다음에 이 라플라시안 항, U에 대한 라플라시안 항이 살아남아서 즉 비스커시티 항은 이제 살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어떤 식을 이제 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R은 우리가 어떤 구형 좌표계를 잡았을 때 이 구의 우리가 그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잡았을 때 실린더 중심에서 이 거리를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요 R을 의미하는 거고 요걸 이제 X라고 요 축을 이제 X축 이걸 뭐 R축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노테이션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관의 이제 끝부분에서는 이게 그 유체가 못 흐르도록 막겠죠. 이 마찰력이 생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전단력으로 작용할 거고 그게 타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속도가 가운데 빠르고 이렇게 속도 감소하게 되겠죠. 끝으로 갈수록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건데 요 풀이 과정은 제가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자세한 풀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풀이 과정을 직접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미분 방식을 그 푸는 건데 풀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단력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은 즉 미우 곱하기 아까 요 dr분의 du 요거는 이제 전단력의 그 정의가 되고 요걸 요 미분 방식 풀어서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에 dx분의 dp 즉 이쪽으로의 어떤 압력 구배 곱하기 이그 실린더의 반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무차원 그 수인 이런 마찰 계수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전단 응력을 2분의 1 로 U 제곱 하나의 그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텀이죠. 그걸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마찰 계수로 정의를 하면은 이 마찰 계수 곱하기 레이놀드 넘버 한 개 64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달시 바이스바크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요 식이 그 있습니다. 요 식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식을 한번 그 찾아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두 관계가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유체역학의 뭐 전공자가 아니고 또 정식 교과목으로 이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께 이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혹시 제 설명 가운데 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이제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그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 좋은 그런 컨텐츠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아까 7대 밀레니엄 난제가 있다고 했었죠. 뭐 그런 류의 어떤 캐주얼한 어떤 수학 강의도 제가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어떤 그 댓글이나 혹은 추천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반영을 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이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